좀 이따가 2년 전으로 TV조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 먼저 저한테 기회 좀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교안 얘기할까요? 고영주 변호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적극 공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합하려면, 진정으로 통합하려면 투쟁해야 된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5,000년 전부터 한반도에 무리를 지어서 살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무리의 질서가 들어가야 이게 단순한 군집이나 무리가 아니고 이게 국민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냥 모여있는 것으로는 국민이라 할 수 없어요. 여기에 질서가 부여되어야 이 무리지어서 그냥 이 동물적 수준의 생활하고 있던 이 군집이 질서가 부여되어야 이게 국민이라고 하는 이 근대적 시민이 되는 거거든요. 이 무리를 국민으로 만든 것이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비로소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어요. 조선시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고 그 헌법에 의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됐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 자격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70년 전에 시작된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민의 역사가 여전히 완성되지 않고 지금껏 있어요. 그래서 국민 통합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 과제가 일찌감치 해결됐으면 지금 우리가 새삼스럽게 국민 통합을 기치로 시민운동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국민 통합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민 통합이라는 이 과제를 들고 시민운동을 하는 거예요. 국민 통합이 완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좌파들과의 이념 전쟁에서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좌파들과의 이념 전쟁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완전하게 승리해야 비로소 대한민국 전체가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세대와 시장경제와 법칙을 누리는 그런 국민으로서 온전한 국민으로서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온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완성 중에 있어요. 그 출발을 이 좌파들과의 그 투쟁을 시작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중간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이 김일성 집단과의 체제 경쟁에서 일단 우위를 점하게 만든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방심한 나머지 30년 전부터 슬그머니 알게 모르게 이 좌파들한테 조금씩 틈을 주는 바람에 그리고 좌파들이 예전에 레닌주의나 스탈린주의나 마오 모택동주의 같은 걸로 대들었으면 우리가 간단하게 격퇴할 수 있었을 텐데 저쪽도 진화하니까 공산당 이념이 저쪽도 진화해서 그람시의 헤게모니로 진화하는 바람에 저게 좌파인 줄 모르고 틈을 내주고 있어요. 1980년대 후반에 여기 고영주 변호사가 아마 바로 그 좌파들과 열심히 투쟁하시다가 이제 공직을 그만두셨을 텐데 80년대 중반 이후에 좌파들은 그 이전의 좌파들하고 확연하게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전의 좌파들은 주로 길거리 투쟁을 했어요. 그 이후의 좌파들은 형식적 민주주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다 대중 속으로 각 사회 분야, 각 영역으로 들어가서 우리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그동안
활동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시점에 지금의 이 586 세대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시공부로 들어가고 그냥 대기업 같은 데 그냥 취직해 들어가고 학원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언론계로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자기들의 대안론을 여러 개를 세웠습니다. 그 한 40년에 걸친 이 좌파들의 이 헤게모니 이 진지전, 이 좌파들이 치열하게 여러 그 과정에서 40년 동안 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 갔어요. 가면서 이들이 마침내 대한민국의 그들의 헤게모니를 확고하게 장악하고 처음으로 칼을 빼들어서 그들의 실력을 보인 게 노무현 정권의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은 대통령은 노무현이었지만 실제로는 386 정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정권 경영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노무현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죠. 그 이후 절치부심 노무현 2기 정권을 이들이 10년 만에 다시 잡습니다. 그 잡는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잔혹한 짓들을 하죠. 해서는 안 될 잔혹한 짓들을 합니다. 촛불을 들고 국민 전체를 선동하고 거짓 뉴스를 뿌리고 이명박을 박근혜를 인간 이하 말종으로 매도하고 뭔가 거짓말로 끌어내리죠. 잔인하게 끌어내리죠. 아주 잔혹하게 끌어내리죠. 그리고 감옥에다 쳐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수백 명의 사람들을 지금 감옥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넣겠다고 엄포를 넣고 있습니다. 그거 넣기 위해서 검찰총장 바꾸고 법무장관 바꾸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이 좌파들이 민심이 빠른 속도로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자기들 수십 년 노력해서 잡은 정권 또 5년 만에 또 뺏길 것 같다 이런 위기의식까지 이 좌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든 다시 역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방법이 이제 대표적이죠. 두 가지 방법. 첫째는 자유파 진영의 자기들이 제일 상대하기 껄끄러운 황교안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공격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생각하지 못한 아주 비겁하고 저열한 방법으로 경험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좌파들이 이런 공격은 별로 겁이 안 나요. 박근혜라는 사람이 정면에서 달려오는 좌파들의 공격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닙니다. 박근혜라는 사람이 쓰러진 것은 앞에서 달려오는 좌파 때문이 아니라 같은 편인 줄 알고 믿고 있던 정치적 동지들이 뒤에서 옆에서 집단적으로 배신하는 바람에 쓰러집니다. 그럼 좌파들이 무슨 사안이든 꼬투리 잡아서 황교안 죽이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황교안이 넘어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편인 줄 알았던 당내에 이러저러한 세력들이 좌파들과 합세해서 안팎으로 협공을 하면 황교안도 박근혜처럼 쓰러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지금의 정세 그리고 앞으로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좌파들이 3년 전에 자기들이 효과를 봤다. 안팎 협공 전략 이런 걸 어떤 형태로 쓸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텐데 이런 점들을 우리가 걱정하고 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좌파들의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 전략은 그들이 한 40년간 고생해서 확보한 이 문화적 헤게모니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자유우파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중도층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중도층은 3년 전에 좌파들의 가짜뉴스에 현혹돼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한 3년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수많은 거짓으로 이루어졌었구나 라고 후회하고 있기도 하고, 또 그래서 나는 뭣도 모르고 문재인 찍었는데 문재인 정권 2년 겪어보니까 이건 해도 너무한다, 내 손가락 잘라 부르고 싶다, 이런 후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도층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2년 전, 3년 전에 했던 그 행동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만들고 트라우마를 환기시키고, 그리고 자유파가 짓고 나면 복수를 할 거라고 하는 이런 공포감을 조장하고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파와 중도파를 이간질하려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책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 좌파의 공격이 자유파 진영 내에서 틈이 있기 때문에 일부 먹히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황교안, 김무성, 밀항 김무성 무슨 내각제 합의론 이런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런저런 종류의 루머들, 정치적 루머들이 끊임없이 정치판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원칙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구급 세력을 가상으로 설정해 놓고 이 극우냐 중도냐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세상에 선거 이기려면 중도가 필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식의 프레임을 덮어 씌우면 한국당이나 황교안이나 다 중도층이 중요하다고 답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도층의 이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이 태극기 세력과 거리를 둬야 되는 것처럼 이런 이분법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자유파 또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죠. 이 좌파는 평생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하는 전략 전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이 전략과 전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자유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 자유파의 이념으로 무장해서 전략 전술을 고민하지만 태평성대에는 이런 거 고민을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두고 그냥 편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태평성대 같은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또 편안한 때는 뭐 좌파 때려잡는 건 공안감사장한테 맡기면 되지. 그리고 보통은 별로 고민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파 진영이 감각이 굉장히 무뎌져 있습니다.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그 동물적 본능이 다 지금 없어졌어요. 그리고 좌파의 이 이간 전략, 양동 작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교묘하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잘 넘어가. 이제는 그래서 이 자유파의 그 지도부가 좌파들의 그런 다양한 이 우파 혼란 전략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줘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이미 임명규 목사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자유파가 분열되면 안 된다.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시민운동이 1차적으로 자유파의 단결에 복무하려면 열심히 투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좌파와의 투쟁의 맨 앞에 서야만이 비로소 국민통합시민운동이 자유파 진영 내에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국민통합시민운동이 이게 말 그대로 국민들과 만날 수 있는 효과적인 통로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살려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단체가 출범한 이후에 실무자들이 정말 깊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당이 웰빙당 소리에서 던지고 뭔가 국민과 함께 투쟁하는 정당처럼 몇 번 장애 투쟁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안 해본 짓을 하려다 보니까 참 서툴고 국민 대투쟁을 해야 되는데 당 행사처럼 자꾸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못한 안 해본 짓을 또 잘 할 줄 모르는 짓을 그래도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빈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국민통합 시민운동 같은 이 국민적 운동단체가 메꿔줘야 돼요. 이 자유파에 수많은 우파 단체들이 있습니다. 자유연대를 비롯해서 그동안 정말 2년여 동안 자유파가 정말 어려운 그 시기를 이만큼이나 버텨낼 수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힘은 한국당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자유파 시민단체들의 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유파 시민단체들, 자유연대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국민적 어떤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는 이미지를 상대적으로 좀 희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다 넘어서 국민통합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국민운동체가 지금 발족됐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려운 시기에 자유연대를 비롯한 우파, 자유파 시민단체들이 했던 역할과는 좀 차원이 다른 자유파가 국민과 직접 만나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파를 뭔가 조금 이 극우적인 집단이나 또는 전투적인 집단이 아닌 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이런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개로서 이 국민통합 시민운동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에 모이신 그 여러 선배들의 면면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통합 시민운동을 그동안 해오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국민적 신망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의 장점을 최대한 잘 살려서 자유파와 한국당이 일반 국민 대중과 만나는 그 접점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립하기 어려운 주제가 두 가지 한 셈인데요. 하나는 투쟁의 맨 앞에 서달라는 주문,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파와 한국당이 국민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달라. 이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만, 저한테는 이 국민통합 시민운동한테 뭐든 좋으니까 바라는 대로 얘기하라고 제가 저한테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소화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제가 주문은 이 두 가지 주문이 지금 총대선을 앞두고 있는 자유파 국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를 그냥 무작정 제가 주문하고 일단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